그 혹시 염 교수도 봤어요? 봤죠. 그 강원도 원주에서 그 무인 점포 들어가가지고 그 키오스크 결제하려다가 그 잘 안 되니까 그냥 점포 내부를 그냥 다 때려부시고 안에 있는 물건 다 밖에다 집어던지고 키오스크도 아마 때려부셨던 거 나왔었어요. 앞으로 엎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뭐 무인 점포 내에 기물 뭐 전체 뭐 아주 뭐 속된 말로 아작을 내놨어요. 네, 박살을 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 16일 날, 16일 날 그 03시 40분경이에요. 03시 40분경에 원주시 단구동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이제 물품 구매하려고 이제 처음에는 키오스크 앞에 섰다가 술을 쳐드셔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결제 안 된다고 화풀이하기 시작한 건데 아이고 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떴을 때는 이 반소매 차림에다가 한쪽 팔에는 문신 쫙 깔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건 조폭 새끼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조폭이고 뭐 그리고 또 CCTV 향해서 또 이 V자 그리잖아요. V자. 그러고 이제 떠났던 이제 근데 잡혔어요. 근데 잡혔는데 염 교수님 얘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 뉴스에 오늘 아침에 보긴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라며. 어이가 없어, 어이가. 미친놈이지, 진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새벽 3시 40분에 그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웃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막 때려부시고 V자 그리고 거의 한 40분간 난동 피웠거든요. 40분을 한 거예요. 예, 아예 아장난했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탐문수사 그때 이제 CCTV 영상 쫓아가지고 검거를 했는데 자꾸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나쁜 놈. 뭐 궁극적으로는 뭐 그 엄마가 그놈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그 무인점포 사장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아마 그 무인점포 사장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용서를 해준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제가 볼 때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데리고 가서 같이 무릎 꿇고 빌을 정도면 이 어머니는 이 자식 잘 키울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대다수의 애들은요. 애 사고 쳐서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가라고 부모한테 연락하면 안 와요. 마음대로 하라고. 경찰에 그러시죠. 그거 이미 내 자식 아니라고. 지가 놔놓고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러면 답답하게 그럼 누구 자식이야 그거. 하늘에 떨어진 자식이야.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그 전 무인점포 사장님 앞에 같이 무릎 꿇고 빌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어머니의 노력을 봐서는 요놈 지금 한 집 봐가지고는 지금 정말 노란 아이인데 싹수가 개선 가능성은 있다. 그나마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사회에 해가 되지 않게는 자라야죠. 팔이 다 문신이던데. 팔 전체가 문신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참 어이없더라고요. 거기다 술이 떡이 됐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착한 뭐하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관심을 가지면 바뀌지 않겠어요? 청소년 관련돼서는 그래도 우리 염 교수가 뭐 일가견이 있으니까 이해는 안 돼요. 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도 그럼 너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니 희망이 어머니는 참 훌륭하신데 말이 돼요 그게. 참 이거 어이없더라고. 그 영상 아마 이제 우리 박 PD 정 PD나 박 PD님이 틀어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봤더니 그렇게 때려 부셔놓고 그러면 유유히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온 손님이 30대 남성 손님이 이게 뭐지 하고 두리번 하다가 누군가 때려 부시고 간 걸 보고 이건 누가 사고 쳐놨구나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다 내다 버린 걸 하나하나 주워다가 무인점판에다 다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 키오스크 쓰러진 것도 세우고 그 다음에 무인점포 사장님한테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을 위로합니다. 사장님 힘내시라고. 그렇게 했던 청년이 있어요. 멋진 분이에요. 그 청년 뭐 얼굴만 그냥 영상에 비치는데 누군지 이제 모르시잖아요. 네, 모르죠. 근데 제가 그 청년을 좀 찾아냈어요. 아이고. 나용균이라는 청년입니다. 나용균. 나용균 씨.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화를 10시 반 정도에 전화를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나용균 청년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여보세요? 나용균 씨. 네.
예, 우리 그 유튜브 사건을 해 김복준이에요. 염건영 교수하고 같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우리 나용균 씨 그 원주 무인 점포 관련돼 가지고 네. 그 당시에 거기 왜 가셨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자다가 새벽에 예. 그냥 좀 출출하기도 하고 우연히 깼거든요. 그래서 음료수도 하나 사 마실 겸 했는데 편의점이 마침 이제 1시까지밖에 안 해서 무인 점포는 24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찾아가게 됐는데 예. 앞이 엄청 처음에는 저는 이제 밖에 세워져 있는 쓰레기 봉투가 대용량 쓰레기 봉투가 넘어져서 예. 이게 이제 쓰레기가 휘날리는구나. 바람이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안에 내용물들이 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쓰레기 봉투들이 완제품이라는 거죠? 맞아요. 예, 완제품의 상태여가지고 이제 무슨 상황이지 하고 안쪽을 확인해봤는데 막 그 키오스크 이제 결제하는 장비가 넘어져 있고 막 매대는 다 막 뜯어져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주인분께 연락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간판에 번호가 안 적혀 있고 안에도 이제 전화번호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근데 일단 이제 비도 오는 상태니까 이제 밖에 너무 널브러져 있으니까 물건들을 일단 비가 오고 있었어요? 네네네, 비가 오고 있었어요. 물건들을 좀 치워놔야겠다라는 생각에 모으다가 이제 하나 둘 모아 놓다가 안쪽에 이제 매대 뒤쪽에 보니 좀 이렇게 흩뜨려 보니까 전화번호가 보여서 하고 주인분께 여차저차해서 이런 상황인데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연락을 드리고 밖에 있던 거 이제 마저 다 치워서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러고 결국은 못 사먹고 다시 귀가를 해서 잠을 잤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출한데 아무것도 못 드셨네? 그죠. 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저 주인분이 도착해가지고 연락이 왔던가요? 그 바로는 아니고 다음날 이제 제가 잠든 새벽 오전이겠죠? 예. 이제 오전 지나고 오후 시간대에 여차저차해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그때는 잠에 취해 있어서 너무 경황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상황이 이렇더라. 근데 CCTV를 보니까 이렇게 다 치워주고 가셨더라. 자기는 몰랐다. 너무 고맙다라고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 상황이었었으면은 밖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도 보기 좀 그렇고 비도 오고 이러니까 누구든 다 치워놨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누구든 다 치우지는 않아요. 오해 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안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나용균 씨가 기본적으로 오지랖퍼예요. 그것도 좀 있죠. 아무래도 좀 근데 신경 쓰이잖아요. 그냥 지나치면은 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듣고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전화 오고 뭐 케이크도 보내주셨다면서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선물로 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뭐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또 우연치 않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나 이거 저 마음만 너무 감사하고 또 거절하는 건 또 성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감사히 받겠다. 너무 상심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출출한 거 못 먹은 거 그 이후에 더 맛있는 걸로 채웠네요. 맞아요 교수님. 나용균 씨는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그렇게 갈 거예요? 저는 근데 계속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시는 고물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만약에 좀 많으면은 도와드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사회 일원으로 그냥 소수의 한 명이지만 이런 한 명 한 명들이 모이면은 더 큰 힘을 내서 아무래도 사회를 좀 더 밝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먼저 그렇게 제가 좀 오지랖퍼라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뭐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훌륭하다는 거는 저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 백날 국가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 입으로 떠드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더 큰일 하시는 거고요. 옳은 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경찰서에서 연락 안 왔습니까? 아니 원주경찰서장 바쁜가 보지. 연말이라도 저 표창 좀 드리지. 우리 나용균 씨. 이 방송 들으면 원주서장님 당연히 표창 줘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니요. 그런 거는 이제 다
뭐 더 훌륭하신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저도 얼마 전에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잡힌 사람이 그러니까 봤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재발되지 않거나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게끔 잘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이제 경찰서 및 경찰서장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장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검거 경찰이 검거를 했대요. 검거해서 봤더니 네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맞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검은색 반소매 차림에 한쪽 팔은 완전히 문신, 03시 40분경에 술은 떡이 돼 있고 때려부시고 난 다음에 CCTV에다 V자 보이고 뭐 하는 행태 봐가지고는 무슨 조직폭력배 마냥 그렇게 보여서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자꾸 보니까 고등학생이라서 더 충격을 좀 받았는데 네. 맞아요. 그 좀 저 개과천선에서 좀 잘 저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염 교수님 나왔는데 우리 염 교수님 질문. 예. 아니 선생님 저기 그때 그 보니까 저 영상 자세히 봤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바로 치우시던데요. 오토매틱으로.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평소 생활화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생활화 돼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거리에도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길거리에 그냥 담배꽁초 같은 걸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런 게 저는 처음에 진짜 이제 쓰레기인 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치우려고 봤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걸 쓰레기였으면 쓰레기통에 밖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을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대에서 떨어져 있는 상품들은 상품 가치가 없다라고 맞아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분이 너무 상심이 크실 생각에 일단 주워서 안에라도 들여다놓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쉽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머리보다 몸이 먼저 행동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서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닙니다. 또 다른 뭐 질문보다는 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교수님 다시 바꿔드릴게요. 나영균 씨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원주 쪽으로 파견 나갔죠? 네, 맞아요. 뭐 이거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서 일하다가 지금 원주 쪽으로 파견 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 거기 간 상태에서 이제 원주에서 이런 일이 있어갖고 처리했는데, 이거, 나영균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한 일, 아무나 하는 일도 아닐 뿐더러, 어찌됐건 영상에 엄청 나왔어요. 이게 영상에 엄청 나왔고, 그 아이가 사고 치는 거를 보면서 불쾌했던 기분이 국민 절대 다수가 우리 나영균 씨가 그걸 다시 주워서 안으로 들여놓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따뜻함, 희망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느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나영균 씨한테 고맙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이선화 씨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세요.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셨던데. 맞아요. 우리 아들 착하네 그랬더니 어머니 착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엄마한테 그 문자 보내셨더만. 맞아요. 이선아 씨한테도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늘 건강하시고 서울 쪽에 오면 제가 맥주 한잔 살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다르네요, 그냥 목소리 자체가. 네, 사실은 보니까 얼굴이 익숙해요. 네,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분의 아드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극구 싫다고 그러는 거를 그래도 이거 이건 좋잖아요. 이거. 그래, 칭찬할 거 칭찬해야 돼요. 칭찬도 해주고 싶고 또 이 그림 자체가 좋잖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연말 다 돼가는데 기분 좋으시라고 한번 따뜻합니다. 찾아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등학생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새끼 혼나야 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이 그따위로 해쳐먹으래. 예. 요거 마약류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네. 롤스로이스 나는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강남 가야 자주 보죠. 실제로는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영화로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20대 여성 치워가지고 사망했잖아요. 사망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네. 그 운전자가 아마 신씨인가 그랬죠? 네. 그 사람한테 징역이 20년 구형이 됐습니다. 구형. 20년. 예, 20년 구형이 됐는데요. 요 내용 보니까 얘는 그 사고 내놓고 바로 사라졌잖아요. 그 병원인가 거기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서 뭐 피부과인가 병원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갔나 했더니 결국은 지가 그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한 거, 뭐 그다음에 수면 마취 그 뭐 프로포폴 종류인가 봐요. 요거를 받고 이제 롤스로이스 운전하다가 사고 쳤으니까 동선 파악이 바로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호 조치 없이 그냥 냅다 글로 병원부터 갔던 걸로 나중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약물 그거 해놓으면 정상운전 술 취한 것보다 더 하죠. 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수면 마취 하시는 절대 안 되죠. 무조건 말린대요. 뭘 하든 자오죠. 비실비실할 텐데. 큰일 난다고. 목농약 술 취한 것보다 더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고 냈으니까 당연히 뭐 이건 음주운전보다 더한 거죠. 이게 마약류죠. 마약거리법에 저쪽이 얘기하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얘한테 지금 적용된 거는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입니다. 도주치사죠 이건. 그렇죠. 그래서 뭐 20대예요. 다 키운 딸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 어머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험하게 다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냥 깔았으니까 인도로 튀어들어올 거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합니까? 그래서 현장에 그 보셨던 분들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요. 피해자 상황. 너무 잔인해서. 예. 얘가 보니까 뭐 그 현장으로 다시 나중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피해자는 가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뭐 경찰한테 체포에 대해서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막 걸고 히덕거리고 이게 그 우리 국민 지탄을 받는 아주 자초한 거죠. 다 찍혔잖아요, 그게 또. 이게 다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국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피해자 구호를 위해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말도 안 되는 다 봤는데 장면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 친 여성분 그 뇌사 상태에 빠져갖고 한 3개월 3주 거의 한 4개월 정도 뇌사 상태에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모습 전혀 안 보였고요. 그러니까 엄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가 사고 난 건 알았대요. 알았는데 약물에 취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변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치고는 참 더럽죠. 이게 말이 돼 이게 또. 약에 취해서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 이것도 은근히 심신미약 주장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이거 거예요. 거꾸로 미필적 교육도 할 수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운전을 해. 그래서 또 검찰이 그럼 너 사고 난 다음에 차에 다시 탑승해갖고 휴대전화 만졌거리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랬더니 휴대전화나 만진 기억이 없대요. 다 찍혔는데. 없대요. 그리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 있는 걸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말해서 차에 탄 거래요. 그러니까 밀고 깔려 있는 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빨리 뒤로 빼라고 그래서 후진하라고 자기가 차에 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뒤늦게 뭐 저 변호인 통해 갖고 반성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내가 볼 때 용서할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20년 정도 구형을 하면 일반적 구형인가요? 법학자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특가법상 그 뺑소니 도주치사 같은 거는 20년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센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뭐 20년 나온 거 구형한 거 검찰에서 이건 뭐 저는 뭐 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보나마나 뭐 롤스로이스 탈 정도. 근데 얘 보니까 뭐 롤스로이스 타는데 이게 뭐 정상적인 어떤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부가 있어서 그 고급차를 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한 쪽하고 뭐 이를테면 뭐예요 그 저 사다리 뭐 이런 거 뭐 사다리 올라타는 거 유사
소신행위 같은 거 비슷한 거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일부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렇게 청원이나 온라인에 올라온 게 얘가 지금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수사를 해달라. 그 얘기 나왔어요. 예, 이 얘기도 좀 계속 올라와요 지금도.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요거 비슷한 사고 또 하나 있어가지고 사람 쳐놓고 비틀비틀 거리는 게 있어서 또 요 신씨 요 사람하고 또 그 친구하고 또 이렇게 서로 또 아는 관계 그들이 하는 일 뭐 일부 뜨기는 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이제 뭐 언론 보도가 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 단정져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20년 구형을 했다면 검찰에서 무리해서 구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천장 취재한 기자분을 먼저 인터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해자 너무 많이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좁은 그 길에서 그렇게 달릴 상황이 아니고 그런 피해자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인도로 튀어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깔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깔고 있을 때는 이미 피해자는 깔려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차 빼라.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머리 쪽이 끼셔가지고 뭐 뒤늦게 그 처방 받은 다음에 주사 맞은 다음에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운전대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내가 간과해서 순간적으로 뭐 잘못했다. 뭐 합의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구형할 때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예요? 그렇죠. 이 시간이 흐를 때까지 아직까지 합의조차도 못한 거예요. 그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합의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과가 전제되지 않으니까 합의가 안 됐던 지금 거죠. 판사님한테 사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형사사법 이거 지금 재판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게 없어요. 판사한테 사과해. 가서 판사한테 반성문도 판사한테 쓰고 판사한테 사과해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 이게 뭐 풍조가 이렇게 더럽게 들었는지 판사가 그 부분을 먼저 따져야 돼요. 그렇죠. 반성문 나한테 100번 쓰는 거 중요한데 선제 조건이 피해자한테 정식으로 진심으로 빌고 어떤 표시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네가 그 법정에다가 그 반성문을 써내는 게 그게 순서에 맞다. 이렇게 판사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그런 관행이라도 구축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수님 저가 이제 궁금한 게 법학적으로 자꾸 안 여쭤보려고 하지만 피해자 당사자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형사 재판에서는. 그 사실은 우리나라 당사자주의는 맞죠. 법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가 피해자 당사자가 되고 검사가 피의자 대역을 하는 게 변호사고 피해자 대역을 하는 건 검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배제돼 버렸어요. 통보도 안 오는 거 통보도 검사가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물어보면 그냥 기다리라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식으로 기다리라고. 이게 돼버리다 보니까 정작 이 피해자는 당사자주의에서 배제되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법상으로 이론은 맞아 당사자주의예요. 판사 그다음에 피해자의 역할을 하는 검사 피의자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그렇게 해서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온전한 의사가 검사를 통해서 그 서로 협의가 되고 통보해주고 그 의사가 전체가 그 판사한테 연결이 되고 하는 게 좀 끊겨 있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무한정 그냥 피해 신고만 하면 그걸로 끝. 그냥 처분만 바라고 기다리는 내 의사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문제 맞습니다. 저기 영국이나 이게 유럽에서 이미 바꿔가지고 무조건 피해자를 당사자로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피해 당사자 검사하고 같이 앉아 있게 같이 앉아 있게 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앉아놓고 그다음에 의견 개진할 수 있을 때 검사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옆에 물어보면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견대로 또 해주고 이게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놈은 형사재판을 가보면 피해자는 아예 없고 피해자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스스로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염 교수님 그나마 요즘에 또 의식 있는 판사들은 반드시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진술을 듣더라고. 유족이라도 불러서 유족 진술을 법정에서 직접 듣더라고. 뭐 그런 시스템이라도 있다는 게 근데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또 유족 측에서 우리 저 진술할 기회 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지해가지고. 예, 그런 거는 좀 조금 손 좀 봤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맨날 판사한테만 죄송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검사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맞습니다. 요 신가 요 친구는 요 친구가 아니지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냥 요 신가 이놈이죠 이놈. 네. 이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가 이놈은 지금 징역 20년을 검찰이 구형해서 판사가 뭐 제법 사르니까 변호사 네. 짱짱하게 사가지고 네. 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산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참 변호사 자꾸 우리가 얼떨결에 변호사 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네. 짱짱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아마 짐작컨대 많이 다운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선고는 얼마나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떨어지는지 네. 그것도 또 우리가 관전 포인트예요. 네, 네. 언론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언론 우리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아주 잘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마지막 이슈 하나 볼까요? 이 중학생 이놈 새끼들 이거 진짜 아유 참네. 제주도 애들이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이게. 제주도 사건인데. 초등학생이 12살 먹은 초등학생. 예. 그 초등학생이 자기 그 흉을 좀 보고 다닌다. 네. 뭐 자기 험담을 좀 한다. 해가지고 중학교 여중생이야. 네. 여중생이 남자친구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중생하고 남자친구. 예, 16살짜리들. 16살짜리니까 네, 얘들은. 얘들이 이제 처음에는 6월 7일 날 그 초등학생을 서귀포에 있는 놀이터로 불러가지고 그때 데리고 갔던 B, C. 네. 뭐 남자애들 한 2명. 네. 그리고 본인 포함해서 이 초등학생을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한 2주간 이제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아마 이제 미성년자들 그 뭐 어떤 폭행 사건이니까 신고가 됐어도 아마 그 연하게 처리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신고했다는 걸로 또 이게 6월 10일 날 나흘 있다가 다시 새벽 2시경에 애를 불러내가지고 그 초등학생을 저 서귀포시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또 때렸어요. 너 신고했어? 내가 때렸다고. 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와, 아니 이게 내가 판단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차 피해를 당해서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 신고를 처리한 경찰이 야무지게 못한 거예요. 네, 겁먹게 했어야 됐는데. 야무지게 못했으니까 의기양양해하고 감히 나를 신고해하고 4일 뒤에 다시 불러내서 그것도 새벽에 불러냈잖아요. 네. 그것도 두들겨 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때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뭐 아마 굉장히 좀 애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숨 못 쉰다고 호소하고 막 그랬는데도 씨알도 안 맺혔대요. 그때 남자친구 한 놈 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때리고 옷을 벗긴 다음에 휴대폰으로 뭐 알몸을 찍은 겁니다. 이거는 뚝 떨어지는 성폭행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그죠? 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여기서 아마 예. 그 범죄가 매겨진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성폭행이 그다음 또 일어났잖아요. 그것까지 말고. 이제 그 찍은 것까지도 이거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 다음 날 4월 10일 날 그렇게 불러갖고 이제 알몸 찍었잖아요. 예. 근데 이 알몸을 찍어버리는 순간 어린애는 이제 얘들이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배포할 거야. 예. 이래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완전 뭐 꼼짝 못하게 통제가 된 거죠. 예. 다음 날 4월 11일 날하고 그 다음 날 또 4월 12일 날 새벽 시간에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니 아빠 엄마가 있는데 이거 왜 나가? 얘가 이제 그때부터는 옷 벗긴 상태에서 알몸이 찍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아유. 그래가지고 가서 인근에 있는 이 남자 새끼 그 테니스장에 그 데리고 왔던 남자놈이 그놈도 중학생이에요. 예. 공영 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했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지 친구도 하나 데리고 와갖고 개도 시켜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뭐 다 처벌받겠지만 여기서 가장 원흉은 여중생 개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한 그놈 그 두 번이나 계속해서 그 범죄에 가담한 놈. 그놈하고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봤더니 이 여자의 저 중학생은 재판부에 가가지고 반성문을 한 50번 썼대요. 50번을? 네. 한 50여 회 썼는데 이 쓴 반성문을
요 제주지방법원 진재경 부장판사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네네. 그분이 딱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영혼 없는 반성문이다. 영혼 없지 50번 썼으면. 영혼 없는 반성문이다.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그 관심이 없대요. 그 내용도 내가 걔한테 무슨 짓을 해서 뭐를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 잘못했으니까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얘가 하는 얘기 90%가 뭐냐면 사회에서 엄마 아빠 그늘에 잘 있다가 교도소에 와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힘들어요.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요거를 50번 썼대요. 지만 힘들다는 얘기죠. 지만. 그러니까 네, 지 잘못을 돌아보고 지 범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건 생각 없고 네. 그런 내용은 일체 없고 네. 나 교도소에 왔더니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요. 이 반성문은 50번 썼다는 거야.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판사 얘기가 딱 맞죠. 영혼 없는 반성문이죠. 네. 영혼 없는 영혼이 반성문. 완전히 없네요. 네.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어떤 그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죄책이 너무 무거워서 형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의 그 여중생 그 16살짜리 여중생한테는 장기 2년 8개월에 오, 세게 때리죠. 단기 2년 2개월 그 갭이 6개월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거예요. 얘는 기본이 2년 2개월은 살아요. 예. 세게 때린 겁니다. 세게 때린 거 이거는. 예상으로. 그다음에 그 남자놈 있죠? 예. 그 16살짜리 B군. 예. 요 놈은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 네. 이것도 6개월 갭인데 얘는 처음부터까지 반성하고 자기 범행 사실 전체 다 시인을 했대요. 초창기 단계부터. 네. 그래서 그게 좀 참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몰라요. 지금 우리는 뭐 청소년 뭐 저 전문가니까 우리 염 교수님이 어우 세다. 2년 8개월에 장기 2년 8개월, 단기 2년 2개월, 그다음에 1년 6개월, 1년 살인이 5년이니까. 세다. 그렇지. 그 뭐 살인도 그 5년 내외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보면 피를 토할 일이에요, 이거. 얘들 200년, 1000년을 살려도 분해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새벽에 나가는데 통제가 안 된 것 자체도 좀 안타깝고요. 몰래 불러 내면 아마 알몸이 찍히는 순간 얘들한테 뭐 통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애들한테 집단 린치를 한 10번을 당했어요. 왜 이렇게 또 그런 걸 당해? 그때 이제 애들이 이제 어떤 애를 괴롭혔거든. 많이 맞았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 저도 키가 작았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얼른 가서 일러줬구나. 애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가서 이제 일렀어. 예, 그랬더니 이제 일렀다고 두드려. 그러니까 때린 애는 제끼고 맞았던 애는. 잃는 염건영이를 뒤지게 두드려 팼구만. 네, 그러면 그때 교수님 저희 때는 특수반이 없어갖고 지적 장애 있는 애들을 저희랑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지적 장애 없는 애들하고 섞어놓고. 우리 때도 그랬어요. 네, 걔네들이 오후 시간대만 특수반이라고 그래서 따로 가서 수업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IQ가 한 80에서 70 사이인 친구인데 너무 착해. 그 애가 그러니까 계속 맞은 거야 애들한테. 그래갖고 제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그때는 선생님 제 많이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안 거야 제가 잃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끌려다니면서 맞았거든요. 이 애의 심정은 알아요. 그리고 나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밤 한 9시쯤 집에서 나가면 놀이터 뒤지게 맞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10발째 맞을 땐 그랬어요. 그냥 저기 청소독으로 한 10대 때리고 보내라. 그냥 아예 뒤지게 맞고 갈게. 그렇게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에서 만났죠. 그 애 때리는 애들은. 근데 그때 보니까 불가항력이에요. 이 공포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얘 애기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놈한테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그 새끼만 나면 두렵고 나오라면 임자라는 거야. 임자. 나오라면 나가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종속돼가지고. 예, 종속돼요. 예. 무서우니까. 근데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탈출하는 거는 반드시 모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슬, 어떤 질곡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목숨을 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안 맞게 해준 게 누구냐면 그때 교생 선생님이었어요. 교생. 그래서 제가 여기 보호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교생 선생님이 어느 날 내가 몽둥을 본 거야. 그리고 교생 선생님 애들 다 불러다가 저 때리는 애들 확인해갖고 진짜 심하게 혼냈대요. 뭐 때리는 건 안 했는데 한 번만 더 각오하라고 그냥 퇴학이라고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좀 안타까운 게 보호 조치가 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 뭐라는 게 아니라 아이, 그럼. 예, 보호 조치가 아까도 경찰 교수님 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애가 성폭행까지 당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나마 반성문 열심히 쓴다고 뭐 그냥 대충 보고 봐주는 그러니까 이 판사 진재경인가 뭐 판사인데 제주 이 판사님은 그 반성문 50번 들어온 거를 꼼꼼히 읽었다는 뜻이야. 다 읽어보신 거예요. 예. 안 읽어봤으면 지 영혼이 저 없는 반성문인지 여부를 모르잖아요. 모르지. 예. 근데 대다수 판사님들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반성문에 영혼 없는 반성문인지 진짜 영혼이 있는 반성문인지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횟수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또 어쨌든 실력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 실력 나와야 되겠네. 네, 요 얘들은 좀 혼좀 나야 된다는 혼나야 생각인데 이거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건 특별히 좀 오늘 좀 이 아이가 지금 잘 보호 조치가 돼서 예. 성인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